안녕하세요. 휴먼북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죠. 매일 아침에 거울을 봅니다. 근데 거울 속에 비친 건 내가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캐릭터라는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웃는 법도 정해져 있고 화난 티 내면 안 되고 좋아하는 것도 사람들이 좋아해 줄 만한 것만 골라서 해야 됩니다. 처음엔 재밌어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캐릭터가 진짜 나보다 더 유명해진 거죠. 사람들은 캐릭터를 좋아하는 거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닌 것 같죠. 그래서 묻게 됩니다. 그럼 진짜 나는 어디 가는 거지?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을 해봅니다. 1959년에 어빙 고프먼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책을 한 권 씁니다. 제목이 좀 길어요. 일상생활에서 자아의 표현입니다. 어려워 보이는데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기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다 그렇죠. 학교에서의 나, 집에서의 나, 친구 앞에서의 나 다 조금씩 다르지 않나요? 선생님 앞에서는 좀 착한 척하고 친구들이랑 있으면 장난도 많이 치고 고프먼은 이걸 무대로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사람이 바뀔 때마다 다른 역할을 연기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괜찮죠. 사람이 원래 다 그럴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는 무대에서 내려올 수 있었거든요. 집에 오면 연기가 끝납니다. 편한 내 모습으로 돌아오면 됐죠. 지금은 어떨까요? 인스타그램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는 자는 동안에도 돌아가고 있고요. 틱톡은 15초 만에 나를 팔아야 합니다. 내려올 무대가 없어진 겁니다. 여기서 한 사람을 더 소개해 볼게요. 도널드 위니콧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1960년대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쉽게 설명을 해보죠. 사람 안에는 두 개의 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진짜 나, 아무도 안 볼 때 납니다. 혼자 방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과자 먹으면서 멍 때리는 그런 모습,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위니콧은 그게 진짜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가짜의 납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겠지 하면서 만들어낸 껍데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거짓 자아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위니콧이 한 말 중에 좀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 껍데기가 너무 두꺼워지면 진짜 나는 그 안에서 질식해서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제 SNS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2025년에 나온 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직장인 10명 중에 4명 가까이가 나라고 하는 브랜드를 유지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G세대,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로 좁히게 되면 그 숫자가 더 올라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세대는 태어나자마자 무대에 올라간 세대거든요. 나다움을 찾기도 전에 나라고 하는 브랜드를 먼저 만들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15살입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아직 잘 모를 수 있는 나이죠. 근데 프로필에는 벌써 감성 사진가라고 적지 않습니까? 미니멀리스트 뭐 그렇게 적기도 하잖아요. 그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건지 좋아요를 많이 받을 것 같아서 고른 건지 솔직히 본인도 모르죠. 캐릭터가 나보다 먼저 완성돼 버린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건 아니죠. SNS를 건강하게 쓰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 구조 자체가 껍데기를 먼저 만들게끔 설계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와이드라고 하는 매거진이 2025년에 기사를 냈는데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번아웃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번아웃은 뭐 쉽게 말해서 몸이나 마음이나 모두 바닥나버린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무서운 증상이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밝고 웃기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근데 카메라가 꺼지면 텅 비어버리는 느낌, 마치 배터리가 빠진 로봇처럼 아무 감정이 없는 겁니다. 이게 아까 위니콧이 말한 그거예요. 껍데기가 너무 커져서 진짜 나를 완전히 덮어버린 상태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퍼스널 브랜드를 만든다는 건 나라는 사람과 내 직업 사이의 벽을 허무는 일이다. 모든 사적인 경험이 콘텐츠 재료가 되고 가족조차 브랜드의 일부가 된다. 드라마 레이디 두아의 마지막 회에서 형사가 물어보죠. 이름이 뭡니까? 신의 선이 대답을 안 하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도 아니라 할 수 있는 이름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의 처음의 이름은 모카이였죠. 그런데 모카이는 이미 세상에서 죽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지은 이름이거든요. 비천한 과거가 싫어서 그 이름째로 자기를 없애버렸죠. 그리고 나중에 사라킴이라고 하는 완벽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름, 말투, 스타일, 경력 뭐 전부 다
새로 지었죠. 처음엔 껍데기만 바꾼 거였습니다. 옷을 갈아입듯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시간이 지나면서 목가이가 점점 희미해지고요. 대신 사라킴이 점점 선명해집니다. 어느 순간 본인도 헷갈리기 시작하겠죠. 나는 목가이인가 사라킴인가. 결국 마지막에 형사 앞에 서게 될 때 목가이라고 하자니 세상에서 지워진 사람이고, 사라킴이라고 하자니 그건 지어내고 허구인 이름이고 죽어야 될 이름입니다. 둘 다 자기인데 둘 다 자기가 아니죠. 이름을 말할 수 없다는 것, 그건 자기가 누군지를 진심으로 모른다는 현대인의 의미입니다. 이게 드라마니까 극단적이죠. 살인도 있고 신분 세탁도 있고 스릴러니까요. 근데 한 발짝 물러서서 보게 되면 이 구조가 사실 낯설지 않습니다. 껍데기가 진짜를 삼켜버리는 과정. 처음엔 가볍게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그 껍데기 없이는 못 사는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구조가 똑같은 거죠.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설명하고 넘어가 보죠. 이게 왜 한번 시작되면 빠져나오기 어려울까요? 심리학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내 속마음이랑 내 행동이 다를 때 사람은 엄청 불편해집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하게 되면 인지부조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머릿속에서 두 생각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뇌가 이 불편함을 못 견디죠. 그래서 꼼수를 부립니다.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속마음 쪽을 슬쩍 고쳐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나는 항상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혼자 있는 게 편합니다. 그런데 SNS에서는 파티도 가고 사람 많은데도 잘 다니는 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아요가 달리니까요. 처음엔 그냥 연기지 뭐 하고 넘기죠. 그런데 이걸 1년, 2년 반복하면 뇌가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보다 하고 기억을 고쳐 쓰게 됩니다. 그러다 진짜 내향적인 모습이 불쑥 튀어나오게 되면 오히려 그게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건 내가 아닌데 하면서 말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가짜가 진짜를 밀어낸 겁니다. 무서운 건 이 과정이 아주 천천히 일어난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벌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그래서 당사자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리학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도 안 보는 시간, 아무것도 올리지 않는 시간, 좋아요 숫자 같은 거 신경 안 쓰는 시간, 그 시간에 남는 게 진짜 나라는 겁니다. 아무도 안 볼 때 뭘 하고 싶은지, 누구한테 연락하고 싶은지, 그게 위니콧이 말한 진짜 자아라는 겁니다. 화려하지 않죠? 남한테 보여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 영상의 포인트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연기를 하는 건 정상입니다. 둘, 연기를 멈출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갈림길이 생긴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남겨보죠. 어떤가요? 오늘 하루 우리가 한 말, 또 올린 글, 보여준 모습 중에서 이건 아무도 안 봐도 내가 했을 일이야,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거, 그게 몇 개나 될까요? 그 숫자가 당신의 진짜 크기라는 겁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경험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음 설명서 휴먼버그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